네. 자, 통곡헌기 가겠습니다, 얘들아. 야, 이거 수호제기랑 너무 비슷하지? 앞에 봐요. 수호제기는 일단 글의 갈래가 어떻게 되지? 맞아. 고전수필이죠. 얘들아, 고전수필의 어떤 양식은요, 일단은, 기, 승, 전결. 사실 기승전결은요, 고전수필뿐만이 아니라 한문 문학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시 들어가는 거 있지? 걔네들 다 기승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호제기는 어떤 얘기지, 얘들아? 맞아. 집, 이름에 대해서 뭘 제기해? 네,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집 이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일반적인 뭐야? 통념 아니니? 그죠? 그리고 집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해소되는 거지.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한테 뭘 전달해줘요?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뭐야?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게 지금 수호제기의 일반적인 딱 전개 흐름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랑 전개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잘 봐. 지금 일단 공통점이 얘 지금 뭐라고 끝났지? 둘 다 이제 글의 갈래가 똑같은 거야. 기라는 양식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이 이 헌자가 뭐냐면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그리고 통곡은 뭐야, 통곡. 맞아. 와, 우리 되게 큰 소리로 우는 거 있잖아. 큰 소리로 우는 거. 그걸 통곡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민이가 집을 엄청나게 이쁘게 지어놓고 거기다 집 이름을 뭐라고 지어놓은 거야? 우는 집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그럼 궁금하지 않아? 야, 너 왜 여기를 우는 집으로 지어놨어? 이름을 왜 이따위로 지어놓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게 사람들의 의문이야. 왜? 얘들 잘 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통곡을 한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통념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궁금한 거야. 아니, 집 이름을 하고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저렇게 안 좋은 이름을 지어놨어? 이렇게.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통곡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슬퍼서 우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의문에 지금 누가 대답을 해줘요? 자기 친척. 이거 누가 썼어, 얘들아? 허균이 썼죠. 근데 허균의 친척인 누구? 허친. 그렇지. 요 집이 누구의 집이야? 네. 허친의 집 이름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물어보니까 이 허친이 뭐 해줘요? 답을 해줘요, 얘들아. 답.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읽어 내려갈게요, 얘들아. 기 파트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노란색만 읽을게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말합니다.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인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그 집에 걸어두는 이름은 대체 무엇인가? 쉽게 말해봐. 아니,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 하고 비웃은 거야. 자, 왜 비웃은 이유가 초록색이야? 초록색.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 얘들아 잘 봐봐.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지. 일반적인 통념 뭐야? 일반적인 통념은 사람들은 언제 운다? 첫 번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징징징 거리는 어린 사람. 됐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버림받은 누구? 여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일로 우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좌지우지되면서 울고 있는 보기 싫은 것들. 이해됐어요? 우는 거라는 거에 대한 저런 생각을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한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허친이 이제 대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저는 시대가 즐기는 것과 등지고 시대가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대가 즐기는 것은 파란색, 이 허친이 추구하는 것은 분홍색이라고 할게요. 자, 앞에 봅니다. 허친의 대답 가겠습니다. 시대가 추구하는 것은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에 허친이 추구하는 것은 무슨 색? 빨간색.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대비될 거야, 얘들아. 근데 시대가 추구하는 거 세모 갈게요, 얘들아. 활락을 좋아하고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고 부귀와 영예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세모만 한번 쭈르륵 써볼까, 얘들아? 자, 시대가 추구하는 거 가겠습니다. 뭘 좋아해? 활락. 그 다음에 우쭐대고 뭐 하는 거? 뭐라고 써있니? 기분 내고 우쭐대고
기분 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 부귀와 영예를 좋아해. 그래서 얘들아, 활락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활락과 대비하는 거. 나는 뭘 좋아한대? 비애를 좋아하고, 일부러 어떻게 지내고? 울적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귀와 영예는 더러운 물건이냐? 버려버리고 오히려 비천함, 가난, 공궁, 궁핍. 미안해. 비천하고 가난한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한대잖아,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쌤 봐봐. 그냥 말만 보지 말고요. 4대부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4대부 정신은요, 나대는 거 또는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라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즘 근데 시대는 어떻다라는 거야? 이런 데에 움직이고 있어. 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근데 잘 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어때요? 통곡할 만하다. 이해됐어요? 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통곡할 만하다라고 바꿔서 읽으면 이거 이야기가 빠르지. 이해됐어요? 야, 혜연아, 너 치워, 빨리 그거. 그거 치우라고, 패드. 패드야, 뭐야, 핸드폰이야. 필기를 거기다 왜 종이에다가 하면 되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계속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래서 나는, 얘들아, 봐봐. 공궁,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해서 한번 끊어. 여기까지 내가 설명한 거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싫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뭐야? 징징거리고 우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이름을 지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뜻을 모르는 또 남들은 뭐라고 할 거야? 왜 그런 걸로 이름 지었어? 라고 하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좋아하는 세상 꼴보기 싫어서 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누구의 답이니? 허친의 답이죠. 앞에 보세요. 전개방식 하나 갑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허친이 뭘 내놨어? 답을 내놨지. 그래서 이거 문답법 돼요, 얘들아. 알겠지? 근데 우리 수어 제기는 조심해야 되지. 수어 제기는 혼자 왜 이 형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하고 자기가 대답을 내놨어. 자문자답이야. 하지만 이건 자문자답 아니야, 얘들아. 이해됐죠? 이렇게 차이점 또 집어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 허친이 답변을 해주는데 이 대답을 들은 누가? 허균이 부연 설명을 해주지. 와, 그래? 내가 더 설명이 더 이어가야겠다 하고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잘 봐요.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웃은 사람들에게 꾸짖었다. 곡을 하는 것에도 도가 있다. 7가지의 정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첫 번째, 시사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생각하면 돼, 세상. 세상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할 통곡한 가희가 있고,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색깔이 변했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하얀색이 지저분해졌어. 뭐야? 그냥 마음이 깨끗했던 마음이 지저분해진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상한 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다가 내가 수호제를 써는 사람이 써는 이유가 뭐니? 수호제, 그렇지. 그걸 비유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얀색 실이 색깔이 변했다. 이거 뭐야? 본질적 자아를 잃었다라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연결이 되죠. 자, 계속할게요.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양주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네모 쳐야 되는데 안 했네. 니네가 빨리 해, 똑같이. 양주에다가 네모 박스 치면 됩니다. 통곡한 양주. 그리고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왕적. 얘들아, 그리고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인간 세상 밖에 버려진 신시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보니 당구가 있다. 얘들아, 지금 잘 봐. 지금 사람이 몇 명 나왔어, 얘들아. 지금 얘가, 야, 니네가 생각하는 우는 행위에도, 그러니까 곡이라고 할게요. 이 곡이라는 것에도 도가 있는 법이야. 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지. 내가 지금부터
올바른 다른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다른 곡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나왔어요? 5명 나온 거야. 첫 번째 누구였어? 가위. 두 번째? 읽어주세요. 목적, 양주, 완적, 그 다음에 당구였니?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딱딱딱 털어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사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 얘들아. 사실 이 고사 인용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거 내 피셜이긴 한데 요 빨간색 괄호 부분 있지? 요게 밑에 파랑색 괄호 부분에서 약간 해설해주는 느낌이다. 봐봐.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간다. 이게 가히. 가히가 아까 왜 울었다 그랬지? 시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국가 돌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울었다고 가히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양주 걸로 갈래?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목적부터 나왔네요, 얘들아.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었다. 이해돼요, 얘들아? 이게 뭐야? 하얀 비단실이 색깔이 변했대잖아, 얘들아. 선비 행실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잠깐만. 속 끊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진짜. 선생님 수업을 지금 끊을 수가 없어갖고. 너 왜 왔지, 근데? 검사야? 할 수 있니? 지금 해야 될 거 있니? 너가 혼자 스스로? 너 일단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하고 내가 나올게. 너 왜 저런 거 나한테 하지 마. 알겠지? 저렇게 민폐를 주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왜 왔냐면 숙제 안 해서 지금 검사 맞고 뭐 이런 거 하러 온 거거든? 난감하지, 내가 지금. 그치? 이게 너네한테 얘기하는 건데 얘가 쟤한테도 얘기할 거야. 알겠지? 이런 와중에 내가 끊고 나가면은 이게 수업이 딱 끊겨버리잖아. 그쵸? 오케이. 나 계속 나갈게요, 얘들아. 자, 할게요. 아까 양주는 뭐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갈림길이 동쪽, 서쪽에 나 있는 것을 싫어했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친구의 배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친구의 배신. 이거 뭐야? 내가 이익을 위해서 저 친구랑 손절하면 약간 좀 이익이 생겨. 이런 거 때문에 저런 배신하는 친구 때문에 내가 통곡하는 거지. 자, 그리고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완적은 뭐야, 얘들아? 고뇌를 당하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요? 현명한 선비들이 고뇌를 당한다고. 이거 뭐야? 막다른 길에 봉착당한 거라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당구는 뭐예요?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라는 계획. 여기서 지금 팽함이나 구런이라고 바로 나오는데, 야, 구런이라고 하면은 억울함의 대명사야. 이건 좀 알아두면 좋아. 구런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요, 자결을 할 때 주머니에다가 돌을 이만큼씩 넣고 자살했대. 물에 뛰어들었대. 왠 줄 알아? 내 시신도 못 찾게 하려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억울함의 대명사 하면은 구런. 그 정도 급인 사람이 팽함. 근데 사실 이 고사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냥 적당히 여기 여러 인물들은 뭘 나타내려고 했다. 앞에 봐봐. 너 그냥 이렇게 봐봐. 내가 빨간색 가로 부분, 파란색 가로 부분 좀 매칭을 시켜드렸는데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단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얘기한 이유가 뭐야? 야, 니네가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는 거는 왜 이런 것만 생각하냐? 내가 아는 통곡한 사람들 중에는 시대의 아픔에 통곡한 사람도 있었고, 또 목적은 뭐 때문에 울었니, 얘들아? 목적, 마음이 변한 거. 사람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야, 양주 갈게요. 갈림길, 친구의 배신, 갈림길 때문에 이제 우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비가 고난을 당하여서 제 이익만을 추구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이런 일들은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개인적인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 일들도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비웃지 마. 통곡하는 거에는 개인적인 일들만 있는 건 아니야. 도를 따지느라고 이런 사회의 아픔 때문에 우는 사람들도 많았어. 우리 허친은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 거야. 왜? 허친이 이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것들만 따져. 난 이런 세상에 통곡스러워. 이해됐니, 얘들아? 이 세상을 비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빨간색 가로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저 여러 군자들, 저 여러 군자들이 누구야? 얘네들이요,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한 거죠. 이별에 마음이 상하거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서 가슴을 부여하는 채 통곡하는 아녀자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야? 너희 통념과 같은 울음이 아니었다.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해. 그래서 파란색이야. 오늘은 어떤 시대인지 파란색이 잘 보여줬었죠? 그래서 요런 가히, 목적, 양주, 완적, 당구, 그리고 요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팽함이나 구런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나 않을까 하는 가정과 설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봐. 이렇게 시대적 아픔에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 너희가 말하는 이런 아픔 때문에 우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생각이 짧았어. 내가 아는 이 허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세상에. 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더 통곡할 만하거든.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 갈게요.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 여기 잘 알았습니다가 띠꺼운 게 아니라 얘들아, 깨달았습니다 얘들아, 알겠죠? 그간 오간 대화를 정리할 글을 써서 무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주고도 한다. 꼭 기의 마지막은 이런 글을 쓴 동기와 내력을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끝납니다. 수호지기도 그렇게 끝나는 거 알죠? 네, 공통점이고요. 자, 그러면 통곡에 대한 이제 깨달음까지 됐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얘들아 잘 봐봐. 곡에 대한 견해차에 써놨죠? 세상 사람들은 뭐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 개인적 감정에 따라서 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허치나 허규는 뭐야? 잘못된 세상에 대한 비판과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왜? 봐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저기 얘가 막 울고 있어, 규찬이가. 그럼 너희 다 뭐라고 생각하지? 쟤 뭐 무슨 일이 있나? 차였다. 아, 여자한테 또 차였나 보다. 야, 그런가 봐. 야,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탄핵 때문에 울 수도 있는 거야.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들아? 규찬이 규찬이 이제 죽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준 거죠. 지금 얘가 아주 적절하진 않았는데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요런 거야. 통곡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다시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네,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구성만 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물음,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궁금증, 친의 답, 시속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반발, 항상 세상이 싫어하는 바를 선택하고자 한다. 왜? 세상이 그 꼬라지로 돌아가니까요. 나의 부연 설명 통곡의 진정한 의미.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은요. 특징 3번으로 갈게요. 평범한 안악내의 울음과 진정한 이 5명. 이 5명의 울음을 통해서 대조를 해놓고 우리한테 깨달음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네. 자, 재민아 한번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